안녕하십니까, 운석커피입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추출 테크닉을 하나 알아볼 겁니다. 바로 교반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커피와 물이 잘 접촉할 수 있게 뜸들이기 단계나 추출 도중에 이 스푼 또는 막대를 이용하여 잘 저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교반이 커피의 농도와 맛과 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출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 농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사전에 VST라고 하는 TDS 커피 고형물 측정 기구를 통해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교반을 많이 할수록 추출 수율이 올라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측정한 데이터로는 추출 수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며 대체로는 추출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에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 떨어지는지 알면은 저희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보다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런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봤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반을 하게 되면은 물과 커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커피 성분이 진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측정한 데이터에서는 커피 농도 자체가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출한 데이터는 커피 15g에 1대15 비율인 225g을 추출을 했고요. 한 번에 바리오 스위치를 통해서 93도의 물로 침출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교반을 아예 하지 않은 것과 교반을 한 번 진행한 것, 그리고 교반을 30초 간격으로 진행하고 스위치를 눌러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예 교반을 진행하지 않은 것과 한 번 교반을 진행한 것이 비등비등하거나 아예 교반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좀 더 TDS가 높게 측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분쇄도가 고울수록 TDS의 감소폭이 좀 더 늘어났고, 분쇄도가 굵을수록 비슷하거나 교반을 진행한 것이 아주 약간 높게 측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TDS가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단 예외는 있었습니다. 예외라 하면 레시오가 굉장히 좁은 폭, 즉 1대10, 1대11 이런 식으로 커피 양 대비 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교반을 해준 것이 훨씬 더 TDS가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TDS는 25도의 상온의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은 이 교반이라는 것이 추출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출 방식은 커피 15g에 225g의 물을 푸어링을 해줄 겁니다. 93도의 물을 사용할 거고요. 교반은 처음에 진행하지 않고 물을 완전히 다 부은 다음에 교반을 해주고 1분이 되면은 스위치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교반해주고 스위치를 눌러주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지 야비투코바 내추럴입니다. 레드와인의 향미와 살구 그리고 바이올렛 풍미가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현재 저희 스마트 스토어와 매장에서 맛있게 볶아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에그트론은 분쇄 기준 100입니다. 푸어링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올린 상태에서 225g까지 푸어링을 해줍니다. 스푼을 이용해서 잘 저어줍니다. 크러스트를 깨주고 위아래 골고루 저어서 커피와 물이 잘 접촉할 수 있게 골고루 교반을 해줍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휘젓는 것보다는 천천히 섞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교반을 했다면 타이머를 눌러주겠습니다. 1분에 스위치를 내려줄 거고요. 내리기 전에 50초 정도쯤에 교반을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커피의 비율 그리고 기타 다른 교반에 관한 정보는 추후에 런칭할 네이버 프리미어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50초입니다. 교반을 해주고 스위치를 눌러주겠습니다. 내려가는 양상을 보면 가운데로 떨어지기보다는 외곽을 싸고 아래로 쫙 빠지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퍽의 형태인데요. 교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벽면에 커피가 전부 다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처럼 교반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퍽이 고르게 평평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반을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커피보다 TDS, 즉 고형분 함량 측면에서 균일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DS는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지만 균일도는 올라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DS가 낮게 측정이 되는 것, 하지만 웹에 있는 많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어떤 주장들에 의하면은 교반이 수율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교반이 TDS를 증가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 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반을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커피보다 이 커피 자체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커피 액체도 상당히 식어 있는 것을 관능적인 테이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스터를 하면은 운동성이 증가하지만 내부의 온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추출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엄 라이트에서 미디엄 같이 중온의 단맛을 극대화시키고 쓴맛을 억제하고 싶을 때 교반을 사용하면은 온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라이트 로스트에서는 저온 추출의 라이트 로스트의 풍미를 얻을 수 있으며 추출력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TDS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퍽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퍽에 아주 고운 가루들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스푼을 긁어보면 안쪽에 굵은 입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반이라는 행위를 통해 미세한 입자들이 액체 속에 부유하게 되면서 미분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필터 쪽으로 붙게 되며 컵 아래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미분이 추출이 되면서 전반적인 고형분의 함량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교반을 진행한 컵은 그렇지 않은 컵보다 상당히 클린 컵이 뛰어난 편입니다. TDS와는 별개로 관능적으로는 교반을 진행한 커피가 훨씬 산미나 단맛이 뛰어난 것을 직접 추출을 진행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마셨을 때 다양한 단맛이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반을 진행하는 커피가 향미적으로는 풍성하여 추출 수율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많이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반 스킬을 어떻게 사용하면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라이트 로스트를 굉장히 고운 분쇄로 분쇄하여 추출력을 높이고 교반을 통해서 미분을 위쪽에 남겨둠으로써 진한 향미와 깔끔함을 동시에 추출하는 방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엄 혹은 미디엄 다크 이상의 커피에서 끝에 쓴맛이나 텁텁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러한 교반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커피보다 과다 추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골고루 커피층이 적셔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교반이라는 추출 테크닉을 알아보았습니다. 커피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만 생겨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추출 양상 그리고 TDS 변화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신뢰하여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응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운석 커피 로스터스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랩콘을 통해서 차후에 런칭이 되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아비투코바 굉장히 와이니한 플레이버가 아주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